옛날 옛적 조선 땅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복돌이라는 농부가 살았답니다. 복돌이의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구석진 곳에 있었습니다. 초가 지붕은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어 비가 오면 빗물이 똑똑 떨어졌고 담장은 무너져 내려 제대로 서 있는 곳이 없었거든요. 마당에는 잡초만 무성했고 외양간에는 소 한 마리 없었습니다. 복돌이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땅도 없고 돈도 없어 남의 밭에서 품팔이를 하거나 두레밭을 빌려 농사를 지으며 근근히 살아왔던 겁니다. 그의 얼굴에는 30을 조금 넘긴 나이보다 훨씬 더 깊은 주름이 파여 있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피부는 검붉게 변해 있었고 손은 거칠고 투박했어요. 그날도 복돌이는 동이 트기 전에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묵은 조밥을 데워 먹었답니다. 밥그릇 바닥이 훤히 보일 만큼 양이 적었지만 복돌이는 한 술 한 술 소중하게 떠먹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루를 버틸 유일한 끼니일지도 몰랐으니까요. 밥을 다 먹고 나서 복돌이는 낡은 광목 적삼을 입고 집신을 신었습니다. 벽에 기대어 있던 괭이를 집어들고 밖으로 나섰어요.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마을에는 아직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 간간히 들려올 뿐이었어요. 복돌이는 한숨을 깊이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두레밭에 가서 김을 매야 했던 겁니다. 마을 공동 밭인 두레밭은 땅이 척박하고 돌이 많아 다른 농부들이 기피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복돌이에게는 그것마저도 고마운 일거리였어요. 적어도 가을에 수확한 곡식 중 일부를 품삯으로 받을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마을을 벗어나자 좁은 오솔길이 나타났습니다. 복돌이는 그 길을 따라 한참을 걸었답니다. 길 양옆으로는 소나무와 참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복돌이는 걸으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올해도 농사가 잘 될지, 가을에 곡식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그 곡식으로 겨울을 무사히 날 수 있을지. 그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사실 복돌이에게는 한 가지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자기 땅을 가져보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작은 땅이라도 좋으니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자기 힘으로 농사를 지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혼자 사는 이 쓸쓸한 인생에도 조금은 의미가 생길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땅을 사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복돌이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빠듯했으니까요. 그래도 복돌이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한 시즌쯤 걸었을까요? 드디어 두레밭이 보였습니다. 산비탈을 깎아 만든 계단식 밭이었는데 크기는 100평 남짓 되었습니다. 밭에는 조와 기장이 심어져 있었고 곡식 사이사이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어요. 복돌이는 밭둑에 괭이를 내려놓고 손바닥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해가 점점 높이 떠올라 날씨가 더워지고 있었거든요. 저 멀리 마을이 아득하게 보였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마 아침밥을 짓느라 불을 지피는 모양이었어요. 복돌이는 밭 한쪽 끝에서부터 김을 매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를 깊이 숙이고 한 포기 한 포기 잡초를 뽑아냈답니다. 뿌리가 깊게 박힌 것은 괭이로 땅을 파서 뽑아야 했어요. 해가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복돌이의 등에서는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고 적삼은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히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복돌이는 쉬지 않고 일했답니다. 점심때가 되었지만 복돌이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먹은 조밥이 전부였거든요. 배가 고팠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돌이는 밭 옆 샘에 가서 물을 한 바가지 떠 마시고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오후가 되자 해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매미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바람 한 점 불지 않아 숨이 막힐 것 같았답니다. 복돌이는 잠시 그늘에 앉아 쉬었습니다. 나무 아래 풀밭에 등을 기대니 피곤이 몰려왔어요.
복돌이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살다가 죽는 것일까 하고 말입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복돌이는 오래 쉬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오늘 구역의 김을 다 매야 했으니까요. 다시 몸을 일으켜 밭으로 돌아갔답니다. 해가 서산에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복돌이는 밭 끝자락에 이르렀고 이제 몇 두럭만 더 매면 오늘 일이 끝나는 참이었어요. 복돌이가 괭이로 땅을 파헤치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해주오. 구해주오. 복돌이는 괭이질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밭에는 자기 혼자뿐이었답니다. 마을은 멀리 떨어져 있었고 주변에는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복돌이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귀에 이상이 생긴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피곤해서 환청이 들리는 게 아닐까 싶었답니다. 복돌이는 다시 괭이를 들어 땅을 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어요. 여기 있소. 이 땅 아래. 복돌이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온몸에 털이 쭉 뼈서는 것 같았거든요. 괭이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소리는 분명 땅속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복돌이가 서 있는 바로 그 밑에서 말입니다. 복돌이는 망설였습니다. 이대로 도망쳐야 할까 아니면 확인해 봐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귀신이 나오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복돌이는 침을 꿀꺽 삼키고 무릎을 꿇었어요. 손으로 땅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흙은 다른 곳보다 조금 부드러웠고 마치 최근에 누군가 파헤쳤다가 다시 덮어놓은 것처럼 느껴졌답니다. 누구십니까? 복돌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땅속에서 다시 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는 사람이 아니오. 나는 하늘이 내린 보물이오. 오랜 세월 이 땅 아래 갇혀 있었소. 부디 나를 꺼내주오. 복돌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보물이라니, 하늘이 내린 보물이라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목소리는 간절했고 진실되게 들렸답니다. 복돌이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괭이를 집어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파다가 점점 속도를 냈습니다. 흙이 사방으로 튀었고 구덩이가 점점 깊어졌답니다. 복돌이의 숨소리는 거칠어졌고 온몸에 힘이 들어갔어요. 한 자, 두 자, 세 자. 구덩이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복돌이는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 땅을 파냈답니다. 그때였습니다. 괭이 끝이 무언가 단단한 것에 부딪혔어요. 아! 복돌이는 괭이를 내려놓고 손으로 흙을 헤쳤습니다. 손에 차가운 무언가가 잡혔답니다. 복돌이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끄집어냈습니다. 흙을 털어내자 놀라운 것이 드러났어요. 그것은 새 모양의 조각상이었습니다. 크기는 손바닥만 했고 온몸이 황금빛으로 반짝였답니다. 날개를 활짝 펼친 모습이었는데 깃털 하나하나가 섬세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부리는 날카로웠고 눈은 작은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복돌이는 넋을 잃고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황혼의 마지막 햇살이 금세를 비추자 눈부신 광채가 사방으로 퍼졌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세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가만히 있던 것이 서서히 몸을 떨더니 날개를 펄럭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새처럼 말입니다. 그러고는 맑고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찌르르르, 찌르르르. 복돌이는 손에 든 금새를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어요. 진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답니다. 금새는 계속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소리는 청아하고 맑아서 듣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복돌이는 그 소리에 빠져들었답니다. 하지만 금새는 갑자기 노래를 멈추고 말했습니다.
고맙소, 나를 구해주어서. 하지만 명심하시오. 나는 욕심 많은 자의 손에서는 녹아 사라진다오. 복돌이는 금세의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복돌이는 금세를 꼭 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 들었답니다. 팔아서 돈을 벌까 아니면 간직하고 있어야 할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밭에는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고 복돌이는 서둘러 밭을 정리하고 금세를 품속에 넣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향하는 오솔길을 걸었답니다. 복돌이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신비한 보물을 얻었다는 기쁨, 그리고 이것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어요. 그날 밤 복돌이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금세는 초가집 한 구석에 조심스럽게 모셔두었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금세를 비추었고 금세는 은은하게 빛을 내며 조용히 숨을 쉬는 것 같았어요. 복돌이는 이불 속에서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것이 축복일까 아니면 저주일까 하는 고민도 들었어요. 그렇게 긴긴 밤이 지나갔습니다. 동이 트기 전 복돌이는 금세의 노랫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찌르르르, 찌르르르. 맑고 청아한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복돌이는 황급히 몸을 일으켜 금세를 모셔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금세는 어제와 똑같은 모습으로 날개를 펄럭이며 노래하고 있었답니다. 신기한 것은 그 노래를 듣고 있으니 어젯밤의 피곤함이 싹 가시는 것 같았어요. 온몸에 새로운 기운이 도는 느낌이었습니다. 복돌이는 금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답니다. 고맙소이다, 금세님. 복돌이는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서 귀한 어른께 하듯 존댓말을 썼어요. 금세는 노래를 멈추고 복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보석 같은 눈이 반짝였어요. 복돌이, 그대는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요. 나는 그대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소. 복돌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소원이라니 정말로 소원을 들어준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금세가 말을 이었습니다. 욕심을 부리는 순간 나는 녹아 사라질 것이오. 그대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만 구하시오. 그러면 내가 도울 수 있소. 복돌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경고였어요. 복돌이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답니다. 금세님, 제게는 큰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작은 땅이라도 좋으니 제 땅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소. 그것은 욕심이 아니라 정당한 바람이요. 내가 도와주겠소. 하지만 천천히 조금씩 이루어 나가야 하오.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려 하면 그것이 바로 욕심이 되는 법이요. 복돌이는 감사의 마음으로 금세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답니다. 복돌이가 두레밭에 갔을 때 밭의 모습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시들시들하던 조와 기장이 싱싱하게 살아났어요. 줄기는 굵어졌고 잎은 푸르게 빛났답니다. 마치 비옥한 땅에서 자란 곡식처럼 말입니다. 복돌이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단 말인가요? 이게 어찌 된 일인고? 복돌이는 중얼거렸어요. 그때 품속에서 금세가 작은 소리로 지저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복돌이는 금세를 꺼내보았어요. 금세는 은은하게 빛을 내고 있었답니다. 금세님 혹시... 그렇소. 내가 조금 도움을 준 것이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오. 그대가 성실히 일하면 땅도 그대의 노력에 응답할 것이오. 복돌이는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열심히 일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날부터 복돌이는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밭을 돌보았습니다. 김을 메고 물을 주고 정성껏 보살폈답니다. 금세는 품속에서 가끔 작은 노래를 불러주었어요. 그 노래를 들으면 피곤함이 가시고 힘이 났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게, 복돌이 밭 좀 보게. 저 척박한 땅에서 어찌 저런 곡식이 자랄 수 있는가? 정말이네. 우리 밭보다 곡식이 더 잘 자라자는가? 복돌이가 무슨 비법이라도 아는 게 아닐까?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복돌이의 밭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답니다. 복돌이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금세의 비밀을 들키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사람들이 물어보면 그저 열심히 일했을 뿐이라고 대답했어요. 마을에는 최진사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땅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는 큰 부자였어요. 최진사는 욕심이 많고 인색하기로 유명했답니다. 어느 날 최진사가 복돌이를 불렀습니다. 여봐라, 복돌이. 복돌이는 화들짝 놀라 최진사 앞에 섰습니다. 최진사는 갓을 쓰고 비단 옷을 입은 채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어요. 내 밭의 곡식이 잘 자란다는 소문을 들었다. 대체 무슨 비법을 쓰는 게냐? 복돌이는 당황했습니다. 무어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저 열심히 일했을 뿐입니다. 나리. 열심히 일한다고 저렇게 될 리가 있나? 분명 무언가 있을 게다. 최진사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복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좋은 걸음이라도 구했느냐? 아니면 특별한 씨앗이라도 있느냐? 아닙니다, 나리.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복돌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품속에서 금새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답니다. 복돌이는 금새를 꼭 감싸 안았어요. 최진사는 한참을 복돌이를 노려보다가 말했습니다. 좋다. 그럼 내 밭에서도 일을 해보거라. 내게 품삯을 후하게 주겠다. 내 비법대로 내 밭도 가꾸어 보거라. 복돌이는 난감했습니다. 거절하면 최진사의 미움을 살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금새의 능력을 들켜서도 안 되었답니다. 송구하옵니다, 나리. 제가 워낙 솜씨가 없어서 나리의 밭을 망칠까 두렵습니다. 뭐? 감히 내 제안을 거절하는 게냐? 최진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화가 난 것이었어요. 그때 마을에 나이 지긋한 어른 하나가 나섰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덕망 있는 분이었어요. 진사나리, 복돌이는 두레밭 일도 바쁩니다. 마을 공동의 일이니 좀 이해해 주시지요. 최진사는 코웃음을 쳤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돌이를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뭔가 의심하고 있는 게 분명했답니다. 그날 밤 복돌이는 금새와 단둘이 있었습니다. 금새가 갑자기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어요. 그 빛 속에서 여러 가지 환영이 보였답니다. 첫 번째 환영에는 복돌이가 큰 기와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시중을 들고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했어요. 복돌이는 비단 옷을 입고 편안하게 살고 있었답니다. 두 번째 환영에는 복돌이가 작은 초가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당에는 채소가 자라고 작은 밭에서 곡식을 거두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있었답니다. 금새가 물었습니다. 복돌이, 그대는 어느 삶을 원하는가? 복돌이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첫 번째 환영이 마음에 들었어요. 누가 부자로 사는 것을 싫어하겠습니까? 하지만 복돌이는 금새의 경고를 떠올렸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금새는 사라진다고 했어요. 금새님. 복돌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두 번째 삶입니다. 크게 부자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 땅에서 제 힘으로 농사를 짓고 굶주리지 않게 살 수 있으면 됩니다. 금새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대답했소. 그대의 마음이 진실됨을 알겠소. 하지만 명심하시오. 앞으로 더 큰 유혹이 올 것이오. 그때마다 그대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하오. 복돌이는 고개를 숙여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금새님. 금새는 다시 작은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복돌이는 알 수 있었어요. 금새가 자신을 시험한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계절이 흘러 가을이 왔습니다. 복돌이의 두레밭 곡식은
마을에서 가장 풍성하게 익었어요. 조 이삭은 무겁게 고개를 숙였고 기장은 황금빛으로 물들었답니다. 수확의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두레박 곡식을 거두어 마을 사람들과 나누는 날이었거든요.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복돌이 구역의 곡식이 가장 많이 열렸네. 저 척박한 땅에서 말이야.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복돌이가 맡은 구역의 수확량이 다른 구역의 2배는 되었답니다. 마을의 원로 어른이 복돌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복돌이 수고했네. 자네 덕분에 올해 두레밭 수확이 풍년일세. 자네 몫으로 곡식을 넉넉히 주겠네. 복돌이는 감격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곡식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고맙습니다. 어르신 복돌이는 깊이 절을 했어요. 그런데 최진사가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분명 무슨 속임수가 있을 게다. 복돌이 같은 놈이 어찌 이런 수확을 거둘 수 있단 말인가. 최진사의 말에 몇몇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복돌이를 축하해 주었어요. 복돌이가 열심히 일한 덕분이지. 맞아, 새벽부터 밤까지 밭에서 일하는 걸 봤어. 우리도 복돌이처럼 성실해야 해. 복돌이는 곡식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품속의 금새가 작게 노래를 불렀어요. 잘했소, 복돌이. 그대는 욕심내지 않고 성실히 일했소. 이것이 첫 번째 보상이오. 복돌이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아왔는데 처음으로 풍족함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복돌이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가난한 과부 집에 곡식 한 마를 나눠주고 아이들에게 떡을 해주었어요. 금새의 가르침을 잊지 않은 것이었답니다. 그날 밤 금새가 말했습니다. 복돌이, 이제 그대가 원하던 땅을 살 수 있을 것이오. 하지만 서두르지 마시오. 때가 오면 기회가 올 것이오. 복돌이는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복돌이는 몰랐어요. 최진사가 복돌이의 비밀을 캐내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둠 속에서 욕심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최진사는 복돌이의 성공을 지켜보며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저 천한 놈이 어찌 나보다 나은 수확을 거둔단 말인가. 최진사는 사랑채에 앉아 이를 갈았어요. 평생 남을 짓밟고 살아온 사람이었는데 가난뱅이 복돌이가 잘 되는 것을 보니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분명 무언가 비밀이 있을 게다. 그것만 알아내면. 최진사는 하인 중에서 가장 약삭 빠른 놈을 불렀습니다. 쇠돌이라는 자였는데 남의 집 엿보기를 잘하는 자였어요. 쇠돌아, 너는 복돌이 집을 감시하거라. 놈이 무슨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내야 한다. 예, 나리. 쇠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진사는 은자 몇 냥을 내밀었어요. 잘하면 더 주마. 놈이 밤에 무엇을 하는지, 집에 무엇을 숨겨두었는지 낱낱이 알아오너라. 쇠돌은 은자를 받아 품에 넣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밤부터 쇠돌은 복돌이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담 너머로 집안을 엿보고 복돌이가 밭에 간 사이 집안을 뒤지기도 했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쇠돌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복돌이의 초가집에서 황금빛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맑고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저게 뭐지? 쇠돌은 담을 타고 올라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복돌이가 무언가 작은 것을 손에 들고 있었는데 그것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금으로 만든 새인가? 쇠돌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최진사에게 달려갔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최진사가 하인들을 데리고 복돌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복돌이, 나와보거라. 최진사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어요. 복돌이는 깜짝 놀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나리? 무슨 일이냐고? 내가 숨기고 있는 것을 내놓아라. 최진사는 눈을 부라리며 말했습니다. 숨기고 있는 것이라니. 소인은 아무것도. 거짓말 마라.
내 집에 금으로 만든 보물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복돌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금세의 비밀이 들통난 것이었어요. 나리 그건 당장 내놓거라. 그것만 있으면 나도 풍년을 거둘 수 있을 게다. 최진사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복돌이가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그것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천한 놈이 감히. 최진사가 손을 들어 복돌이를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요? 최진사가 왜 복돌이를 괴롭히는 거요?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최진사는 손을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할 수는 없었거든요. 좋다. 그럼 내가 제안을 하지. 그 보물을 나에게 팔거라. 은자 100냥을 주마. 은자 100냥이라니. 복돌이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큰 돈이었어요. 복돌이는 흔들렸습니다. 그 돈이 있으면 땅도 살 수 있고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품속에서 금세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복돌이는 깜짝 놀라 금세를 만져보았어요. 금세가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노가 사라진다고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안 됩니다, 나리. 그것은 팔 수 없습니다. 복돌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진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놈이 100냥으로 안 된다면 200냥을 주마. 안 됩니다. 300냥. 안 됩니다. 복돌이는 계속 거절했어요. 최진사가 아무리 돈을 올려 불러도 마찬가지였답니다. 최진사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좋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거라. 하지만 후회할 날이 올 게다. 최진사는 하인들을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사악한 빛이 어려 있었어요. 그날 밤 복돌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최진사가 무슨 짓을 할지 몰랐거든요. 금세를 품에 꼭 안고 뒤척이고 있었어요. 금세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복돌이가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금세가 대답했어요. 복돌이 두려워 말고 그대의 마음을 지키시오. 욕심을 이겨낸다면 더 큰 축복이 올 것이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복돌이는 몸을 일으켜 창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로 검은 그림자 몇 개가 담을 넘어오고 있었답니다. 도둑이다. 복돌이는 황급히 금세를 더 깊숙이 품속에 넣었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고 복면을 한 사내들이 들어왔어요. 최진사가 보낸 자들이 분명했답니다. 금세를 내놓아라. 사내들이 복돌이를 덮쳤습니다. 복돌이는 있는 힘을 다해 저항했어요. 안 돼. 줄 수 없어. 사내들과 복돌이가 뒤엉켜 싸웠습니다. 방 안의 살림살이가 와장창 부서졌어요. 복돌이는 농사일로 다져진 힘으로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답니다. 한 사내가 복돌이의 품을 뒤지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금세가 환한 빛을 내뿜었어요. 눈이 부실 정도로 강렬한 빛이었답니다. 으악! 사내들이 눈을 가리며 비틀거렸습니다. 그 틈을 타서 복돌이는 뒷문으로 뛰쳐나갔어요. 밤길을 헤치며 산으로 달렸답니다. 사내들이 뒤를 쫓았지만 복돌이는 이 산길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다니던 길이었거든요. 복돌이는 깊은 산속 동굴로 숨어들었어요. 숨을 헐떡이며 품속의 금세를 꺼내보았답니다. 금세님 괜찮으십니까? 금세는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복돌이, 그대는 잘했소. 욕심을 이겨냈소. 하지만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소.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복돌이의 집이 부서지고 복돌이가 사라졌다는 소문이 퍼진 것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복돌이 집 앞에 모였습니다. 부서진 문짝과 어질러진 방 안을 보고 모두들 혀를 찼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밤에 도둑이 든 모양이네. 복돌이는 어디 간 거야? 그때 최진사가 나타났습니다.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어요. 복돌이 그놈이 도망친 것이 분명하오. 훔친 물건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겠소? 훔친 물건이라니요? 마을 어른이 물었습니다. 복돌이가 어찌 풍년을 거두었는지 이상하지 않소? 분명 남의 것을 훔쳐서 그런 게 틀림없소. 최진사의 말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복돌이는 정직한 사람이요. 그래요. 복돌이가 도둑질을 할 리 없어요. 마을 사람들이 복돌이를 변호했습니다. 복돌이가 평소에 착하게 살았던 덕분이었어요. 최진사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산속 동굴에 숨어있던 복돌이는 마을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산을 다니던 나무꾼이 먹을 것을 가져다 주며 이야기해 준 것이었어요. 복돌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자네 편이야. 최진사의 말을 믿는 사람은 없어. 복돌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을 믿어주는 마을 사람들이 고마웠거든요. 하지만 복돌이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최진사가 금세를 빼앗으려 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복돌이는 동굴에서 지내며 산나물로 연명했어요. 금세는 날이 갈수록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병이라도 난 것처럼 말입니다. 금세님, 어디가 편찮으신 겁니까? 복돌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금세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복돌이, 나는 이제 그대 곁을 떠나야 할 것 같소. 그대는 시련을 잘 이겨냈소. 하지만 나를 지키려다 그대의 삶이 망가졌소. 아닙니다, 금세님. 제 삶이 망가진 게 아닙니다. 복돌이는 금세를 꼭 안았습니다. 금세가 말했어요. 복돌이, 내게는 마지막 제안이 하나 있소. 그대가 원한다면 나를 최진사에게 주고 큰 돈을 받을 수 있소. 그러면 그대는 원하던 땅도 사고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오. 복돌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어찌 금세님을 팔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나 때문에 그대가 고생하고 있지 않소? 복돌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금세님은 제게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금세님은 저에게 성실함을 가르쳐 주셨고 욕심을 경계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보물이었어요. 복돌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동굴에서 지내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금세님이 곁에 계시니까요. 땅이고 돈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금세님만 있으면 됩니다. 복돌이의 말에 금세가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것처럼 보이던 금세가 다시 생기를 찾은 것이었어요. 복돌이, 그대는 진정한 시험을 통과했소. 욕심을 완전히 이겨낸 것이오. 금세가 기쁘게 노래했습니다. 찌르르르, 찌르르르. 동굴 안이 황금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복돌이는 금세를 껴안고 함께 기뻐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동굴 밖에서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복돌이, 거기 있느냐? 마을 어른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복돌이를 찾으러 온 것이었어요. 복돌이는 금세를 품에 넣고 동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서 있었답니다. 복돌이, 이제 돌아가세. 최진사는 우리가 설득했네. 더 이상 자네를 괴롭히지 못할 게야. 복돌이는 감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하지만 복돌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말입니다. 복돌이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복돌이의 무사함을 걱정했던 사람들이었답니다. 복돌이가 돌아왔다. 무사해서 다행이야.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복돌이 주위를 뱅뱅 돌며 좋아했어요. 복돌이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걸 미처 몰랐거든요. 마을 어른이 복돌이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우리 마을의 자랑일세. 가난해도 정직하게 살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왔지.
최진사 같은 자가 아무리 헐뜯어도 소용없네. 복돌이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어요. 고맙습니다, 어르신. 여러분이 계셔서 제가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복돌이를 그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부서진 집은 이미 마을 사람들이 함께 고쳐놓았더군요. 문짝도 새로 달고 어지러진 것도 모두 정리해 두었답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걸 복돌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이웃이 아니겠나. 자네도 우리를 많이 도왔자는가. 한 아낙네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복돌이가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품속의 금새가 작게 노래했습니다. 기쁨의 노래였어요. 그날 밤 복돌이는 오랜만에 자기 집에서 편히 잠들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최진사는 복돌이가 마을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갈았어요. 저놈이 감히 내 계획을 망쳐놓고 멀쩡하게 돌아오다니. 최진사는 사랑채를 이리저리 오가며 궁리했습니다. 어떻게든 금세를 손에 넣어야 했거든요. 좋아.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써야겠군. 최진사는 비열한 계략을 생각해냈습니다. 다음 날 최진사는 관아에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복돌이가 금세를 훔쳤다고 거짓으로 고발한 것이었답니다. 그 금세는 원래 내 집안의 갑오였소. 복돌이 그놈이 몰래 훔쳐간 것이오. 관아의 사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진사는 마을의 큰 양반이었고 사또와도 친분이 있었거든요. 증거가 있소? 물론이지요. 우리 집안의 고문서에 기록되어 있소. 최진사는 미리 준비한 가짜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교묘하게 꾸며낸 것이었어요. 사또는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소. 복돌이를 불러 조사하겠소. 마을의 관아의 포졸들이 나타났습니다. 복돌이는 어디 있느냐? 복돌이는 어쩔 수 없이 포졸들을 따라 관아로 갔어요. 마을 사람들도 함께 따라 나섰답니다. 관아 마당에는 이미 최진사가 거드름을 피우며 앉아 있었습니다. 사또가 복돌이에게 물었어요. 내가 복돌이냐? 예, 그렇습니다. 최진사가 말하기를 내가 그의 집안 갑오인 금세를 훔쳤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복돌이는 황당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또님. 금세는 제가 밭에서 땅을 파다가 찾아낸 것입니다. 거짓말 마라. 그것은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이다. 최진사가 고함을 질렀어요. 사또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최진사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구나. 사또님. 복돌이는 억울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복돌이 품속의 금새가 스스로 빛을 내며 날아올랐어요. 금새는 관아 마당 한가운데 떠올라 환한 빛을 발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넋을 잃고 금새를 바라보았어요. 그 아름다움에 말을 잃은 것이었답니다. 금새가 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하늘이 내린 보물이다. 욕심 없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욕심 많은 자에게는 벌을 주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사또와 최진사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놀라 입을 벌렸습니다. 금새가 말을 하다니. 금새가 복돌이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복돌이, 그대는 가난했으나 욕심내지 않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지켰다. 큰돈 앞에서도 마음을 흔들리지 않았으며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았다. 금새는 다시 최진사를 향해 날아갔어요. 최진사, 그대는 이미 많은 것을 가졌으나 만족하지 못했다. 남의 것까지 탐냈고 거짓말로 착한 사람을 모함했다. 이제 그대의 욕심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거라. 금새가 최진사를 향해 빛을 쏘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최진사의 창고 문이 저절로 열리더니 쌓여있던 곡식 더미가 쏟아져 나왔답니다. 하지만 곡식은 모두 썩어 있었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최진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금새가 말했습니다. 욕심으로 모은 재물은 결국 제가 되고 만다. 그대가 가난한 소작인들에게서 부당하게 거둬들인 곡식이 모두 썩어버린 것이다. 최진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모은 재물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이었어요. 사또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뜻이로구나. 최진사, 그대는 거짓으로 선량한 백성을 모함한 죄가 크다. 당장 벌을 받아라. 포졸들이 최진사를 끌어내렸습니다. 최진사는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어요. 최진사가 끌려간 후 금세가 복돌이에게 날아왔습니다. 복돌이, 그대는 진정한 시험을 통과했다. 이제 약속한 보상을 주겠다. 금세가 날개를 펄럭이자 허공에서 땅 문서가 나타났어요. 이것은 최진사가 부당하게 빼앗았던 마을 공동의 땅 문서다. 이제 이 땅은 마을 사람들의 것이 된다. 그리고 그중 가장 좋은 땅 20마지기는 그대의 것이다. 복돌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의 땅이라니요? 그렇다. 하지만 잊지 말거라. 이 땅은 그대의 욕심 없는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앞으로도 욕심내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그대는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 될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복돌이가 땅을 얻었다. 하늘이 복돌이의 착한 마음을 알아보셨구나. 복돌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바라던 꿈이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금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떠나야 한다. 나의 사명을 다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그대가 욕심 없이 산다면 나는 언제나 그대의 마음속에 있을 것이다. 금세님. 복돌이가 손을 뻗었지만 금세는 점점 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안녕, 복돌이. 그대의 순수한 마음을 잊지 말거라. 금세는 황금빛 가루가 되어 하늘로 흩어졌습니다. 그 빛은 마을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더니 사라졌어요. 복돌이는 한참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금세는 떠났지만 그 가르침은 가슴 깊이 남아 있었답니다. 사또가 복돌이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복돌이, 그대는 귀한 사람이요. 이 땅 문서를 받으시오. 복돌이는 땅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평생의 꿈이 손안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복돌이는 그것으로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겸손해졌답니다. 고맙습니다, 사또님. 저는 이 땅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잘 가꾸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복돌이를 어깨에 메고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길 가는 곳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복돌이는 생각했습니다. 금세님이 준 진짜 선물은 땅이 아니라 욕심 없이 사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복돌이는 자신의 땅 문서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절대 욕심내지 않고 항상 이웃과 나누며 살겠다고 말이에요. 하늘에서는 별들이 유난히 반짝이고 있었답니다. 마치 금세가 복돌이를 축복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복돌이는 자신의 땅에 첫 씨앗을 뿌리는 날을 맞이했어요. 20마지기나 되는 땅이었지만 복돌이는 결코 혼자 일하지 않았답니다. 복돌이, 우리도 거들겠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복돌이가 평소 베풀었던 선행이 이렇게 돌아온 것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제가 어찌 여러분의 도움을... 복돌이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슨 말을 하나? 자네가 우리를 도와준 게 얼마나 많은데.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지. 마을 어른이 웃으며 말했어요. 사람들은 함께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일하는 동안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노래를 부르고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즐거워했답니다. 해질녘이 되자 복돌이는 준비해온 음식을 꺼냈습니다. 비록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정성껏 준비한 것이었어요.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변변치 못하지만 함께 나눠 먹어요. 사람들은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누추한 밥상이었지만 그 어떤 잔치보다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답니다. 밤이 되어 사람들이 돌아가고 복돌이는 혼자 밭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펼쳐진 자기 땅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금세님 보고 계시죠? 저는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절대 욕심내지 않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복돌이가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맑은 새소리가 들려왔어요. 금새의 노랫소리 같았답니다. 복돌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금새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계절이 흘러 다시 가을이 왔습니다. 복돌이의 밭에는 곡식이 풍성하게 익었어요. 조와 기장, 콩과 팥까지 온갖 곡식이 황금빛으로 물들었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복돌이만 풍년을 거둔 게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을 전체가 풍년이었어요. 모든 밭에서 곡식이 잘 자랐던 겁니다. 올해는 참 신기한 해야. 우리 밭도 이렇게 잘 됐네. 복돌이가 금세의 복을 받은 덕분인가 봐. 그럴지도 모르지. 복돌이가 욕심 없이 나누며 사니까 마을 전체가 복을 받은 게 아닐까?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수확의 날, 복돌이는 자신의 곡식 중 절반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어요. 복돌이, 이건 자네 것인데 어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함께 일해주셨잖아요. 당연히 나눠야지요. 복돌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특히 과부집과 고아들, 가난한 이웃들에게는 더 많이 나눠주었어요. 금세가 가르쳐준 대로 욕심 없이 베푼 것이었답니다. 마을 어른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복돌이, 자네야말로 진정한 부자일세. 많이 가진 게 부자가 아니라 많이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지. 복돌이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마음은 뿌듯했답니다. 그날 밤 창고에 쌓인 곡식을 보며 복돌이는 생각했습니다. 절반을 나눠줬는데도 이렇게 많이 남았다니 정말 신기하다고 말이에요. 나누면 줄어들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풍족해진 기분이었답니다. 한편 최진사는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재물은 모두 썩어버렸고 부당하게 빼앗았던 땅들은 원래 주인들에게 돌아갔어요. 큰 기와집도 빚을 갚느라 팔아야 했답니다. 최진사는 이제 작은 초가집에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하인들도 모두 떠났고 친척들도 외면했어요. 평생 욕심만 부리며 살았더니 정작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최진사는 굶주림에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뗄감도 없어서 얼어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사 어른 계십니까? 최진사가 문을 열자 복돌이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쌀 한 말과 나무 한 짐을 들고 있었어요. 자, 자네가 왜? 최진사는 놀라 말을 더듬었습니다. 추운데 먹을 것이 없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변변치 못하지만 이걸 드립니다. 복돌이가 쌀과 나무를 내밀었어요. 최진사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괴롭혔던 복돌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다니 말입니다. 복돌이, 미안하네. 최진사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욕심에 눈이 멀어 자네를 괴롭혔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복돌이는 최진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 마십시오. 다 지나간 일입니다. 앞으로는 욕심 없이 사시면 됩니다. 정말 날 용서해 주는 건가? 네. 금세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을 낳지만 용서는 평화를 낳는다고요. 복돌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최진사는 완전히 변했답니다. 욕심을 버리고 검소하게 살기 시작했어요. 작은 밭을 일구며 스스로 농사를 지었고 이웃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사과했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의심했지만 최진사가 진심으로 뉘우친 걸 알고 조금씩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복돌이가 먼저 용서했기 때문이었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복돌이는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았어요. 여전히 수무마지기 땅에서 성실하게 농사를 지었답니다. 더 큰 땅을 살 수도 있었지만 복돌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욕심을 부리면 안 되지. 복돌이는 항상 금세의 가르침을 기억했거든요. 복돌이의 아이들은 아버지처럼 착하고 성실하게 자랐습니다. 복돌이는 아이들에게 늘 이야기해 주었어요.
얘들아, 아버지가 어렸을 때 말이다. 신비한 금새를 만난 적이 있단다. 그 금새가 가르쳐 준 게 있어. 욕심 없이 살고 이웃과 나누며 살라고 말이야.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아버지, 그 금새는 지금 어디 있어요? 금새는 떠났지만 아버지 마음속에 항상 살아있단다. 그리고 너희들 마음속에도 금새가 있을 거야. 욕심을 버리고 착하게 살면 말이다. 복돌이의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풍족했어요.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고 이웃과 화목하게 지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돌이를 존경했습니다. 복돌이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도왔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 주었거든요. 어느 해 봄날 복돌이는 예전에 금새를 발견했던 두레밭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밭을 일구다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파란 하늘에 새 한 마리가 날고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 새는 마치 황금빛 같았어요. 금새님. 복돌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는 복돌이 위를 빙 돌더니 맑은 소리로 지저귀며 멀리 날아갔답니다. 복돌이는 한참을 그 새가 사라진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그날 밤 복돌이는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얘들아,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이 뭔지 아니? 금이요? 은이요?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복돌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란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은 바로 욕심 없는 마음이야. 욕심을 버리면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단다. 가진 게 적어도 행복할 수 있고 나눌수록 더 풍요로워지지.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어려서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아버지의 말이 소중하다는 건 알았어요. 복돌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별빛 속에서 금새가 날개를 펼치고 있는 것 같았답니다. 고맙습니다, 금새님. 제게 진짜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요. 복돌이는 마음속으로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 후로 복돌이네 마을은 더욱 화목하고 풍요로워졌답니다. 사람들은 복돌이를 본받아 욕심을 버리고 서로 나누며 살았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대대손손 전해 내려갔습니다. 욕심 없이 살고 이웃과 나누면 하늘이 복을 내린다. 지금도 어디선가 금새가 날고 있을 겁니다. 욕심 없는 착한 사람을 찾아서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진짜 보물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을 거랍니다. 자, 이것이 바로 금새와 복돌이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복돌이처럼 욕심 없이 산다면 언젠가 금새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지요.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편안한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이 채널에는 우리 조상들이 남긴 설화와 민담이 가득합니다. 오늘처럼 마음에 여운을 남기는 이야기들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이야기들도 한번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비슷한 여운을 주는 것도 있고 전혀 다른 감동을 주는 것도 있을 거예요. 남은 시간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